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형상혈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력론, 형국론이라고 하는데요. 옥수진경에서는 형국론, 형세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형상혈수라고 해요. 형상혈수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요. 이거 좀 하고요. 자, 근데 무력론, 형세론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이게 형상혈수라고 해요. 즉, 이러한 큰 새가 있죠. 큰 새. 이게 이러한 큰 새가 있다. 이게 지금 산들어 보면은 선인 무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이 춤을 추는 형세의 이러한 터인데 이러한 새 지역의 큰 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천척위새다. 이것을 새예요. 이러한 새를 보고 이 새에서 이 주산에서 내려오는 조산부터 현무봉 쭉 붕어산 쭉 내려와서 혈까지 내려오는 이 주산이라고 그러죠. 이 주산의 형태가 무엇이냐? 지금 이 선인이냐, 호랑이냐, 사자냐 이런 얘기죠. 용이냐? 그러니까 이 큰 국세 안에서 이 형을 보고 이 형상, 즉 그 형상이 사람이냐, 호랑이냐, 공황이냐, 용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면은 사람은 어디에가 혈이 있고, 봉황이면은 봉황은 어디에 혈이 있고, 용이면 용은 어디에 혈이 있고 사자면 사자가 어디에 혈이 있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상에서 혈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형상혈수라고 그래요. 형에서 형에서 상을 찾고 이 그 상에서 혈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혈법이죠. 우리는 무력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혈법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옥수진경에서는 형세론, 형국론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는다. 뭐라고 하냐? 형상혈수라고 한다. 형이란 건 뭐냐? 형이란 건 오형이에요, 오형. 즉, 목. 자, 어때요? 목은 이렇게 생겼죠? 목. 그 다음에 화, 토, 금, 수. 자, 이러한 형상인데, 자, 목이니까 뭐예요? 이 목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물에 가까워요. 자, 화는 뭐예요? 날렵하잖아요? 그냥 새 형태로 가지고 가요. 자, 토는 뭐예요? 토는 후부하지요. 그러니까 소나 코끼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금성체는 뭐예요? 금성체는 이제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형태겠죠. 수는 뭐예요? 그냥 수성체.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형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 자, 여기에서 옥수진경에서는 221개의 형상을 27개의 물상을 얘기를 해요. 자, 잠깐만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인물형, 금, 용형, 기린, 우형, 마, 낙타, 코끼리, 양, 토끼, 난봉, 아학. 그러니까 난새와 봉황, 거위와 학. 그다음에 뱀, 오공, 물고기, 개, 새우, 소라, 거북이, 자라. 그다음에 화양, 꽃. 그다음에 악기 모양의 형태, 도금의 형태, 대 형태, 보본의 형태, 누전의 형태, 그다음에 체형, 여의, 구장, 악기, 즉 27개의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사람이면 선인이냐, 옥녀냐, 귀인이냐 이렇게 나눠서 또 귀인이 서 있느냐, 귀인이 누워 있느냐, 선인이 누워 있느냐, 서 있느냐 또 만약에 금형 자 호랑이나 사자다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오느냐 누워서 자는 거 형태냐 엎드려 있는 형태냐 이렇게 물상을 만들어
221개 형태로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형상혈수라고 해요. 단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의 무령론이라고 해서 무령이다라고 해서 소다, 개다, 고양이다, 사자다 이렇게 무령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을 얘기하지만은 소가 누워있을 때, 소가 풀을 뜯을 때,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올 때, 출림할 때, 숲에서 나올 때, 그다음에 복호형, 엎드려 있을 때는 어디가 혈이냐는 얘기예요. 혈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혈수라는 것은 하나의 혈법이 아니고 형에서 상을 찾고 상에서 혈을 찾는 하나의 풍수의 기본적인 총망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형상혈수 아니라 무령론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형상혈수 이것 자체가 형에서 상을 찾고 상에서 혈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세, 형 이러한 이론들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얘기죠. 이게 청호경에 천척은 위세요. 금난경이 나오죠. 천척위세요. 백척위형이다. 즉 천척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은 세라고 그러고 자 여기서 선인무형인데 이러한 큰 전체적인 국세를 갖다가 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백척은 위형이다. 자 여기에 만약에 선인무형이다. 선인이 춤을 추는 형태다 하고 선인이라고 했으면 이건 형이라는 얘기예요. 즉 크지는 않지 않아요. 그죠? 형이에요. 그래서 백척은 천척은 세라고 그러고 백척은 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에서 뭘 찾아요? 형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오형을 얘기해요.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어떻게 변하느냐. 목형은 사람 모양이 될 수 있고 금성체는 소 모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형이라고 한다. 즉 또 세례형지 새가 오면은 형이 멈추고 새가 와서 멈추면은 형이 되는 거죠. 이게 이 형이라는 것은 새가 뭉친 것이에요. 세례형지. 새가 오면은 형이 형을 만들어서 멈추고 이러한 것이 뭐다? 시위전기. 이러한 것이 전기지지다라고 해요. 전기지지는 뭐예요? 완벽한 명당이란 득포예요. 즉 새가 와서 뭉쳐진 것이 형이고 형인상이 있는 곳이 명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기라는 것은 기는 인형내 즉 형이 오는 것을 의해서 기가 뭉쳐서 형이 되기 때문에 즉 단이 불가장려다. 끊어지면 그 형이 끊어지면은 장을 할 수 없다. 불가장지다. 또 기위세지 기라는 것은 새가 와서 멈추기 때문에 이 과산 불가장려다. 즉 지나가면 이 새가 어떻게 돼요? 새가 지나가 버리면 기가 뭉치지 않죠. 그래서 과산이라고 그래요. 과산은 불가장지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새하고 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도 나누는데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금난경에 점산지법은 즉 산을 점하는데 즉 어떤 터가 좋냐 어디가 좋냐 할 때 산에서 터를 정하는 방법은 이 새 위나 즉 새로 잡는 것이 제일로 어렵다. 두 번째로 형 차지 형으로 찾는 것이 두 번째가 되고 방우 차지 즉 방위로 가지고 찾는 것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산에 가서 표를 정하고 표를 잡을 때는 새로 잡는 것이 제일 어렵고 두 번째 형으로 잡는 것이 두 번째 어렵고 세 번째로 어려운 것이 방위로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뭐다? 새로 찾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터에 가서 그냥 이 터가 좋다 명당이다 10평도 안 돼.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것은 형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새를 가지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어느 터에 가서 큰 국세를 먼저 보고 아 여기에서 어떤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이 있을 때는 어떤 혈이 있겠다는 것을 이런 것을 봐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정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새 형상 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것이 뭐냐면 오성용수를 배웠죠. 다시 한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성을 배웠어. 오성. 오성이란 뭐예요? 이 형이에요. 이게 이 형을 이 오성 오형 다섯 가지 형태를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오형. 그래서 이제 내기와 외기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이 세 형상 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일어나는 것이 형상혈수 총론을 봅시다. 자, 특이하게 일어난 성신의 용이 조가 되고 자, 조라는 것은 제일 위에서 특이하게 일어난 실제로 터에서 보이는 것이 조지요. 제일 위에는 조라고 합니다. 조. 그다음에 조종이 전리하여 부모를 생각하고 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은 부모예요. 부모. 우리가 이제 현무봉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부모 밑에는 현무봉 밑에 바로 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려올 때는 뭐라? 그다음에 자, 손 이렇게 손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천변용수에서 조산부터 그다음에 부모산에서 그다음에 자식에서 그다음에 손자로 내려와서 하는 것들 이게 실질적으로 터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타에서 딱 하나 조상만 보이고 바로 내려와서 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현무봉 조그만 거 있고 내려와서 이런 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일 얘기할 때는 제일 뒤에 것을 갖다가 우리는 조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를 두 번째 것을 현무라고 그러고 만약에 또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자라고 그러고 그 밑에는 손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천변 전략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냐? 여기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자식이 손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장관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장관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장관이었다 그러면 자식이 그다음에 그 자식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거질까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가 장관이었다고 하면은 그 자식은 국회의원 정도 되겠죠? 아니, 기업체 사장 정도 되겠죠? 할아버지가 장관인데 아버지가 거지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농사꾼이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 자식이 뭐가 될까요? 그 자식은 아버지의 영향에서 대학교 교수나 큰 기업가 사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손도 손자도 뭔가 되겠죠. 이렇게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기운을 받아서 쭉 내려가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인지상정이듯이 즉 형은 이렇게 해서 형을 따라서 하나의 기운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혈에 미치는 것들도 똑같이 이러한 형상을 나타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상혈수가 추구하는 바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죠. 마지막으로 형은 형상을 따라 취한다. 혈은 형상을 따라 취한다. 상이 있고 형이 있어 응하는 능성이 있으면 오히려 근본의 형에서 혈의 장소를 찾는다. 즉 형에서 상을 찾고 상에서 혈을 찾는다라는 개념들을 갖다가 우리는 형상혈수라고 한다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형이라는 건 뭐냐? 형, 형. 형이라는 건 뭐냐? 형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오형이를 얘기해요.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그러지. 음양 오행. 자, 금강경에서 뭐라고 하죠? 오기 행어 지중하니라고 해요. 뭐가 땅속으로 들어간다? 오기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오기 행어 지중이라고 그래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오기는 뭘까요? 자, 목, 화, 토, 금, 수. 이 다섯 가지죠? 자,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태양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여기에서 지구를 빼면은 뭐가 다 있죠. 그래서 태양 다음에 수성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 목, 목성, 토성체. 이렇게 우주에, 하늘에 있으면 이걸 갖다가 오성이라고 그러죠? 오성, 오성. 별성자 썼어요. 자, 이것이 땅에 내려와서 맺히는 형태가 뭐야? 오행이라고 그랬죠. 자, 땅에서 산의 형태는 목은 이러한 형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잘안 그려진다. 자, 이렇게 직목이라고 그랬죠? 직목, 올라간 거. 직목. 화는 뾰족한 거. 토는 평평한 거. 금은 둥그름한 거. 그다음에 물결이 된 것은 수. 자, 그래서 이러한 형을 가지고 무령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즉, 높고 준거라며 우수하며 아름다운 것은 인형이 된다. 즉, 사람의 형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이렇게 올라간 거죠. 목성체. 이렇게. 귀인봉이나. 그죠? 그 다음에 금성체나 목성체가 인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맑고 야이고 높고 평평한 것. 금성체죠? 금성체. 둥그름한 거일 거예요. 금성체는 뭐가 될까요? 사자나 호랑이나 뭐 코끼리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웅장하고 날쌔고 살찐 것은 뭐예요? 수영이죠. 자, 수라는 건 뭐예요? 금수, 즉 새라는 얘기죠. 새. 새는 날렵하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웅 하면 이렇게 세모사 이렇게 생긴 걸 다 웅의 형태라고 하죠. 그렇죠? 독수리 형태. 즉 어때요? 그래서 화성체하고 금성체는 거의 수형이 되고 또 작고 예쁘고 길며 모나고 둥글 것은 이런 것은 기장의 형태나 여러 가지 나눠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 형태, 네 가지 형태, 다섯 가지 형태를 가지고 형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런 걸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것이 형상이었어의 기본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 인물형. 사람은 뭐예요? 사람 높지 않아, 이렇게 직목이죠. 올라가죠, 이렇게. 직목이니까 인물형, 금형, 용형, 기린. 이렇게 해서 27개의 형태를 가지고 각각에서 221개의 형상혈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 옥수진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초적으로 이제 그 221개를 얘기하지만은 학원에 가면은 약 한 천여 개의 산도가 있어요. 그게는 이제 60리 되는 산도도 있고 한 600리, 300리 되는 산도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 갖다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자, 사람의 형태는 이렇게. 자, 선인 대자형, 선인 무형, 선인 측와, 미녀 측와, 선인 소시경, 한호. 모든 형국명을 다 붙이는 방법들이 다 여기다 있어요. 사자, 사자 형태도 이렇게 많아요. 호랑이 형태도 이렇게 많아요. 자, 용의 형태도 이렇게 많아요. 자, 금아, 기린, 소, 그다음에 또 와우형, 낙타, 그다음에 코끼리, 개, 양. 그래서 모든 형태를 갖다가 221개를 다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은 이제 물형론이라고 하죠. 형세론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방법론도 여기서 전부 다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실은 저도 그 컨설팅이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 어
앵무혈이래요. 앵무혈. 앵무. 앵무혈이다. 그 앵무혈이 뭔가 봐서 가만히 봤더니 앵무새예요. 앵무혈이라는 건 없잖아요. 소혈, 소라는 소 자체가 그 혈이 없잖아요. 그러면 호랑이혈, 호랑이 자체로는 아니죠. 호랑이가 어떻게 엎드려 있다, 내려온다, 포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 형국명을 붙여야지. 앵무새 혈이다? 앵무새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앵무혈이라고 써놨어요. 보니까 책에다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냐면 양 양유 이게 유지앵소열이에요. 유지앵소열. 무슨 얘기냐면 유지 이게 안 써지냐? 지금 써진 참 좋은데 이게 잘 안 써지네. 잠깐만. 자, 유지 버들 유자죠? 유지 버드나무 가지에 앵무새 앵자에다가 소자는 집소자를 써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버드나무 가지에 맺혀 있는 앵무새 집의 혈의 형태를 갖다가 앵무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우리는 유지앵소혈이라고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씩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옥수진경 처음 편할 때 221개를 다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옥수첩법을 만들면서 221개를 추려가지고 약 한 45개 정도로 압축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전체적인 것들은 다 보려면은 처음에 펴낸 그 옥수진경 책을 보셔야 돼요. 단지 이것만 45개 제가 옥수첩법에 쓴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셔도 웬간한 것은 전부 다 이름도 붙이고 해설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형상혈수, 즉 형국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